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의 진행 민채합니다. 운전자가 아무리 주의를 해서 운전을 하더라도요. 사고라는 건 늘 찰나의 순간에 갑작스럽게 벌어지게 됩니다. 특히 스쿨존에서 이제 사고를 일으킬 경우에는요. 최대 3천만 원의 벌금을 물거나 무기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게 됐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최근에 더욱더 운전자 보험에 대한 문의를 많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라이플랜 A 강의 시간에는요. 2020년에 그 중요성이 더욱더 부각되고 있는 운전자 보험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운전을 하시는 모든 분들은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정보가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오늘 보험플랜 119 함께 하시면서 보험의 모든 고민까지 해결해 가시기 바랍니다.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저희 보험플랜 119는요, 전화, 문자 통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보험 고민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우선 02-3153-2662번, 끝자리 2662번 활짝 열려 있고요. 그리고 문자 참여도 가능한데요. 013-3366-0110번으로 많은 메시지도 남겨보시기 바랄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플랜 119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바로 라이플랜 A 강의 시간인데요. 얼마 전에 민식이법의 시행으로 더욱더 관심 많으실 주제입니다. 자, 본인의 인생뿐만 아니라 타인의 인생도 망치기 때문에 정말 무서운 게 교통사고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슬기로운 운전자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지 김정덕 전문가님과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은 한 가구당 차량이 한두 대 이상은 다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운전하는 시간도 점점 많아지고 그리고 예기치 못하게 불가피한 상황도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또 최근에 어떻게 해요? 민식이법도 통과를 됐어요. 그래서 운전하시는 분들은 이제 굉장히 예민해졌죠. 교통사고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구입을 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자동차 보험을 가입을 하게 돼 있죠. 자, 자동차 보험은 굉장히 필수 사항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운전자 보험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이 왜 다른지와 왜 운전자 보험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함께 슬기로운 운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번 떠나볼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는 자동차 보험, 이거는 책임보험이에요. 책임보험인데 이 자동차 사고는 민사적인 책임만 해결을 합니다. 단순하게 내가 운전을 함으로 인해서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끼치는 어떤 손해배상 책임 의무만 합니다. 그래서 이 자동차 보험에서 해결해주지 않는 게 바로 운전자 보험에서 해결을 해줘요. 그래서 자동차 보험을 가입을 할 때는 의무보험인 담보와 종합보험을 같이 가입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전하시는 분들, 차량을 구입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자동차 보험을 준비를 하시면 되는데요. 자, 그런데 10년 전에 모든 분들이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자동차 보험들을 많이 가입을 하셨어요. 왜? 내가 사고를 내서 타인을 사망을 시키든 타인을 어떤 중상해가 되든 아니면 단순한 접촉사고가 되든 내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에서 민사적인 거기 때문에 상대방의 치료비와 파손된 자동차나 어떤 대부분에 대해서 다 보상이 됐었죠. 근데 10년 전에 이게 위헌이라고 이제 판결이 딱 났습니다. 어떻게 판결이 났냐면 이분은 종합보험까지 다 들었어요. 내가 자동차 운전을 하면서 종합보험까지 다 들었는데 그분이 어떻게 됐다? 피해자가 의식불명 상태가 됐어요. 의식불명 상태가 됐는데 자동차 보험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개인적인 합의금을 해결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상대방을 의식불명시키는 중상해인 사고가 나면 이거는 형사처벌될 수 있다라고 개정이 됐어요.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내가 자동차 보험을 잘 들어놨지만 개정이 돼서 어떻게 됐다? 10월의 금고에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0년 전에. 그래서 대부분 운전하시는 분들이 이 위헌이다라는 판결이 나면서부터 운전자 보험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제 부각이 됐었죠. 자, 위헌 결정 이전에는 어떻게 됐었냐면, 자, 교통사고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었어도 운전자가 종합보험이 우리가 말하는 자동차 보험이잖아요. 그죠? 종합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한 경우 무면허나 아니면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위반과 뺑소니 등 잘못이 아니면 형사처벌하지 않는다라는 법이었었어요. 그런데 이게 10년 전에 바뀌었어요. 이건 위헌이다. 그럴 수 없다라고 했어요. 자, 종합보험, 자동차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했고 특례법 3조 2항과 뺑소니로 인한 교통사고가 아니어도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처벌될 수 있다. 처벌될 수 있다. 다만 합의된 경우, 피해자와 합의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 그러면 피해자가 합의할 때는 뭘로 할까요? 피해자와 합의될 때는 결국은 돈밖에 없습니다. 돈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 돼요. 내가 형이 감형이 되고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왜 운전자 보험, 이런 합의금이나 이런 거는 민사적인 거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에서는 해결해 주지 않는다. 자동차 보험에서는 상대방의 치료비와 파손된 거에 대해서만 보상을 해주지 이런 합의금에 대해서는 자동차 보험에서는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사적인 거는 어디서 해준다? 운전자 보험에서 해준다. 그래서 이렇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운전자 보험은 어떤 걸 해주냐? 자동차 보험에서 해주지 않는 형사적인 거와 행정적인 걸 해줍니다. 형사적인 거와 행정적. 그러면 형사적인 책임은 뭐 어떤 거냐? 중과실 사고나 중상해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할 수 있다. 이게 바로 형사적인 책임입니다. 그리고 행정적인 거는 뭐 면허 정지나 면허 취소 등에 대한 행정처분이겠죠. 그러면 운전자 담보에 이런 형사적인 처벌을 피해갈 수 있는 게 어떤 거냐? 합의할 수 있는 게 어떤 거냐? 바로 형사 합의금이라든가 변호사 선임 비용이라든가 아니면 중상해나 중과실로 인한 어떤 벌금이 날라왔을 때 해결 방안이라든가 이런 게 바로 운전자 보험에 있습니다. 자, 운전자 보험 굉장히 많이 변천이 됐었어요. 굉장히 변천이 됐었는데, 자, 예전에는 그 위헌 결정 이전에는 어떤 담보로 있었냐면 형사합의 지원금이라는 담보가 있었습니다. 형사합의 지원금. 지금 현재 운전자 담보에는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이라는 말로 바뀌었죠. 자,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내가 운전자 보험을 가입을 했어요. 가입을 해서 증권을 열어봤을 때 내가 형사합의 지원금이 있느냐,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이 있느냐에 따라 보상 여부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운전자 보험도 한번 가입했다고 해서 장롱 안에 모셔두고 있을 게 아니라 내가 꺼내서 담보 구분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형사합의 지원금에서는 어떤 게 안 된다? 자, 우리가 나라에서 하지 말라는 중과실 사고는 됩니다. 중과실 사고는 돼요. 중과실 사고에서도 음주나 무면허는 안 되겠죠, 당연히. 그죠? 중과실 사고에 대해서는 형사합의 지원금에서 사망을 했든 6주 이상이 나왔든 10주 이상이 나왔든 20주 이상이 나왔든 거기 차등에 맞게 내가 가입한 한도에서 거기에 맞게 정액으로 지급이 됩니다. 형사합의금은. 그래서 만약에 내가 5천만 원 형사합의금 지원금을 갖고 있었다. 그때 당시가 다 5천만 원이었기 때문에 그럼 내가 만약에 3명의 피해자를 사망했다 하면 각각 5천만 원씩 지급이 됐어요. 정액으로 지급이 됐었어요. 그런데 이 형사합의금의 담보에는 중과실 사고만 해당이 되지 방금 전의 사고처럼 중상해 사고는 해당이 안 돼요. 내가 나라에서 하지 말라는 그런 사고는 안 했어요. 근데 그분이 중상해를 입었어요. 여기서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방금 전에 그 형사처벌하고 똑같은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고 있어도 형사합의 지원금이 있으면 담보를 추가하거나 바꾸셔야 됩니다. 대신 얘의 장점은 어떻게 했나? 피해자가 3명이면 3명, 10명이면 10명, 100명이면 100명 해서 내가 5천만 원을 가입을 했으면 5천만 원이 각각 다 정액으로 지급이 돼요. 6주 이상이다? 그럼 500만 원 10% 각각 다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정액 보상이에요. 근데 이렇게 지금 현재 바뀌어서 갖고 가는 우리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은 형사합의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중과실 사고 있죠. 중대법규 위반. 이게 바로 중과실 사고예요. 중대법규 위반이나 실제 피해자가 발생한 어떤 중상해 사고에 대해서도 같이 보상을 한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은 한도 보세요. 실제로 보상된 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이 나갑니다. 여기는 내가 가입한 정액 보상이었고 여기는 실제로 내가
피해자와 합의본 금액 안에서만 보상이 됩니다. 그래서 달라졌죠. 그래서 이게 달라진 이유는 정액에서 실제로 합의본 금액으로 바뀐 거는 그전에는 이제 10여 년 전에 운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열악한 환경에 계신 분들이 많았어요. 정액 보상이다 보니까 운전자 보험을 각 보험사에 많이들 가입을 하셨죠. 그래서 사고가 나면 각 보험사에서 각각 정액으로 다 지급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피해자한테 준 돈보다 본인이 이득을 받은 돈이 더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이득을 보는 담보다 해서 보험사가 보험 사기를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피해자와 손해본 금액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으로 합의금이 나간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교통사고가 운전하시는 분들은 항상 예민해져 있어요. 그죠? 장거리 운전하거나 아니면 비가 오거나 아니면 저녁에 밤에 운전할 때 굉장히 예민하죠. 그런데 통계청에서 한번 보니까 자, 응급차로 구급차에 실려서 온 환자 중에 1위는 교통사고다. 교통사고 환자가 1위다라는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통계 자료가 있는데 그러면 교통사고 중에서도 자 보행자 교통사고를 볼까요? 보행자 교통사고를 보는데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 중에서 횡단보도에서 67.2%가 나오고 보도에서 걸어가다 보도에서 7.9% 사고가 납니다. 교통사고의 70% 이상이 횡단보도나 보도에서 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횡단보도나 보도는 우리가 얘기하는 중과실 사고에 들어갑니다. 나라에서 사고를 운전하시는 분들은 거기서 나라에서 사고를 내지 마라라고 묶어놓은 중과실에 횡단보도나 보도 사고가 들어가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자, 우리가 나라에서 운전하는 사람들한테 이러이러한 중과실에 사고를 내면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라고 정해놓은 게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 제일 먼저 신호위반이에요. 신호위반. 신호위반은 어떻게 해요? 도로 위에서 경찰 공무원이 수신호를 하든 어떤 안전표시반에서 그 표시된 거를 위반하고 가다가 인사사고를 냈다. 이러면 중과실 사고에 들어가는 겁니다. 인사사고를 냈어요. 그럼 내가 들어놓은 자동차 보험에서 그분의 치료비나 향후 치료비나 위자료를 다 해주겠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중과실, 나라에서 하지 말라는 중과실 사고를 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합의를 봐야 돼요. 6주 이상이 넘어가면. 바로 신호위반도 중과실 사고에 들어간다. 자, 앞지르기나 끼어들기 위반. 이것도 도로상에 어떤 시기나 장소에 따라 정해져 있죠. 앞지르기 하면 안 된다, 끼어들기 하면 안 된다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서 사고를 냈다. 그러면 이것도 중과실에 들어가요. 자, 철도 건널목. 여기도 철도 건널목도 그 표시판을 보셔야 되는 거고 또 철도 건널목은 어떻게 해요? 일시적으로 정지를 하고 주변을 살피고 지나가야 되죠. 그 의무를 잘못해서 인사사고를 냈다? 이것도 중과실 사고에 들어갑니다. 형사처벌 받을 수가 있죠. 자, 무면허 사고나 음주 사고. 요거는 어느 보험사에서도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운전자 보험에서도 유일하게 안 되는 거는 무면허와 음주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해 주지 않습니다. 음주 사고는 꼭 술만 아니에요. 이거는 약물을 복용하고 운전했을 때도 이 중과실 사고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승객 추락 방지. 이건 어떻게 해요? 운전자가 안전 의무를 잘 못한 거죠. 자, 이거는 옛날에 개문발차라고 했어요. 문을 열어놓고 출발을 해서 승객이 다쳤거나 했을 경우를 얘기하는 거겠죠.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 속도 위반. 속도 위반이죠. 속도 위반도 20km를 초과해서 정해진 제한 속도에서 20km를 초과해서 인사사고를 냈다. 6주 이상에. 그러면 속도 위반도 중과실 사고에 들어간다. 중앙선 침범. 중앙선 침범이요. 우리가 중앙선을 앞지르거나 뭐 후진하거나 유턴할 때 굉장히 많이 사고가 납니다. 중앙선 침범 조심하셔야 되고요. 방금 전에 교통사고 중에서 제일 많이 났던 횡단보도 사고. 횡단보도에서 인사사고 날 때. 이게 어떤 경우가 제일 많으냐면요.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 있잖아요. 잠깐 깜빡하면 횡단보도 사고 굉장히 많이 납니다. 우회전할 때 조심하셔야 되고요. 보도 침범. 방금 전에 교통사고 나왔어요. 보도 침범. 보행자가 걷는 도로 위에서 내는 사고를 말해요. 자, 어린이 보호구역. 이게 바로 민식이법이죠. 스쿨존 사고라고 해요. 그전에는 스쿨존 사고라고 했었는데 이제 어린이 보호구역. 여기서 어떻게 해요? 최고 사망케 하면 벌금이 최고 3천만 원까지도 나올 수 있는 민식이법이 통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화물 고정주차치. 이제 운전하다가 내 물건이 떨어져서 인사사고를 낸 것. 이렇게 해서 우리는 12가지의 중과실 사고를
굉장히 잘 알고 운전을 하셔야 돼요. 요거를 위반해서 내는 사고에 대해서는 자동차 보험에서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모든 게 다 형사적인 책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 보험 말고도 운전자 보험을 왜 들어야 되는지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교통사고 처리, 이제 운전하시는 분들은 내가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이렇게 교통사고 처리 과정이 되는지 그것도 굉장히 많이들 궁금해하세요. 자, 이거는 공소권이 없는 사고예요. 공소권이 없는 사고, 사고인데, 자, 이런 거는 공소권이 없는 사고는 어떤 거예요? 6주 미만의 사고라든가 아니면 내가 중과실 사고였을 때도 6주 미만의 사고 이런 거나 아니면 단순하게 중상해는 아니고 우리가 운전하다 흔히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사고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공소권이 없는 사고인데 경찰에 접수된 경우예요. 경찰에 접수되지 않는 경우는 보통 현장에서 각각 보험회사 직원들 연락해서 현장에서 과실상계 따지고 거기서 이제 보험회사하고 바로 해결을 하는 거고, 이제 공소권이 있냐 없느냐는 경찰에 접수된 경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경찰서에 접수가 돼 있어요. 돼 있지만 공소권이 없는 사고. 자, 가해자. 내가 운전하는 나는 내가 어디 보험사에 가입했는지 통보를 해야 되겠죠. 자동차는 의무보험이니까 내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통보를 하고 내가 보험가입 사실했다라는 걸 알리면 되는 거고, 피해자는 어떻게 해요? 내가 얼만큼 다쳤다라는 견적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러고 이제 끝나고 귀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서에는 웬만하면 단순한 사고는 각각 보험사에서 해결을 하기 때문에 경찰서까지는 접수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제 공소권이 있는 사건, 바로 이게 중과실 사고나 중상해 사고예요. 그래서 공소권이 있는 사고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가해자는 똑같이 보험사에 내가 종합보험 잘 들어있다라고 통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고 접수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래서 어디서 사고를 냈다라고 보험사에다가 접수를 하는 거죠. 그리고 피해자는 어떻게 해요? 피해자는 나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다쳤다라고 사실대로 다 기록을 합니다. 그 사고 현장에 있었던 거를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가해자는 어떻게 해요? 내가 보험 가입을 했다라는 사실을 또 경찰서에 제출을 해야 되겠죠. 자, 피해자는 내가 이렇게 해서 다쳤다라고 하고 나서 이제 내가 얼만큼 다쳤는지 이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진단서를 떼고, 그리고 내 차량이 파손됐거나 다른 게 파손이 됐으면 거기에 대한 견적서를 제출합니다. 그래서 이런 중과실을 위반해서 사고가 나게 되면 공소권이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경찰에 접수가 되면 경찰에서는 어떻게 검사에게 수사 지휘를 청구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기다렸다가 이 사건이 구속 수사가 될 수 있느냐, 불구속 수사가 될 수 있느냐 결정이 납니다. 그래서 그 결정을 보고 이제 운전자나 피해자 다 귀가하시면 되고, 나중에 이제 판결이 나오죠. 법원 판결.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런 비슷한 공소권이 없는 사건에 대해서 한번 제가 알아보고 있는데요. 자, 그 전에 이제 제 고객님이었는데 5년 전에 이제 운전을 하시다가 이분은 어떻게 운전했다? 시속 30km예요. 굉장히 시속 30km예요. 근데 운전을 했는데 거기에는 횡단보도가 있었어요. 횡단보도가 있었는데 횡단보도가 있게 되면 어떻게 해요?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죠?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 법상에. 그런데 어떻게 해요? 시속 30km였지만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요거를 게을리했다. 전방 의무를 게을리했다 이거죠. 그래서 이분의 화물차가 어떻게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피해자를 들이박았어요. 그래서 이분은 어떻게 됐나? 6주간의 치료가, 모든 진단서는 최초 진단입니다.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사항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분은 내가 서행을 하고 있었지만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가 난 게 하필이면 횡단보도였어요. 횡단보도는 횡단보도 선을 건너서 들어가면 그게 다 횡단보도 사고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분은 어떻게 해요? 서행도 했지만 사고 자체가 횡단보도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해요? 공소권이 없는 사고였고, 그리고 단순하게 내가 가입한 종합보험에서 다 처리를 했으면 되는 거였어요. 근데 이분은 피해자가 6주간의 진단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디서 사고가 났다?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났다.
횡단보도 사고는 12대 중과실, 나라에서 하지 말라고 지정해놓은 12대 중과실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모든 거는 이분은 개인적으로 공소권이 없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 피해자와 개인적으로 합의는 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들어오는 자동차 보면서 이분의 치료비와 향후 치료비와 위자료까지 다 계산돼서 나갔기 때문에 내가 개인적으로 따로 합의 볼 금액은 없었습니다. 네, 없었는데 나중에 벌금이 날라왔어요. 벌금이. 어떻게 벌금이 날랐냐. 자, 300만 원. 6주간의 횡단보도 사고로 인해서 300만 원에 대한 벌금이 날라왔는데, 자,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그때 당시 15년입니다. 금 하루 일당 10만 원에 일로 환산해서 이 300만 원에 맞게끔 일을 해야 된다라는 벌금이 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 금액을 납입한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공소권이 없어도 내가 횡단보도에서 인사사고를 내면 느닷없이 날라오는 이런 벌금 때문에 굉장히 당황스럽죠. 자, 이분은 운전자 보험 10,000원을 들었지만은 여기서 어떻게 됐다? 벌금 내가 가입한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실제로 내가 벌금 받은 300만 원이 지급되었다. 이게 운전자 보험입니다. 이렇게 행정적인 거, 형사적인 거는 내가 가입한 종합보험에서 보상이 절대 되지 않는다. 추가로 불가피하게 내가 지불을 해야 되는 그런 비용들입니다. 그래서 운전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자동차 보험은 필수 보험이라 무조건 들지만 운전자 보험을 꼭 들어야 되나라는 의문을 갖는 분이 굉장히 많으시고 또 운전자 보험과 자동차 보험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잘 모르시는 분이 굉장히 많으세요. 자, 내가 운전을 함으로 인해서 가입해놓은 거에서 이렇게 벌금이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나간다. 실제로 내가 벌금형 받은 금액에 대해서 보상이 된다. 이렇게 지급이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운전자 보험이 항상 이 사고라는 거는 저도 운전을 하면 알지만 진짜 눈 깜짝할 사이에 사고가 납니다. 굉장히 당황하고 무섭습니다. 그래서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이 운전자 보험 저렴하게 준비할 수가 있는데 내가 기존에 어떤 건강보험이나 종합보험이 있으면 거기에 운전자 보험을 같이 탑재를 하셔도 되고 또 내가 기존에 이렇게 형사합의금이나 이런 걸 갖고 계신 분은 추가로 보완을 하시는 방법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운전하시는 분들은 운전자 보험을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운전자 보험 꼭 준비하시고요. 운전자 담보를 구성하게 되면 뭐 종합보험에 탑재하면 10,000원도 안 들어가겠지만 이미 잘 구성이 되신 분들은 운전자 보험을 준비하시면 10,000원으로도 이런 형사적인 거나 행정적인 게 다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담보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운전하시는 분들은 미리미리 유비무환 자세로 이 운전자 보험을 꼭 준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라이플래닝 강의 시간에는요, 운전자 보험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자, 저는 자동차 보험이 있는데 운전자 보험을 꼭 가입을 해야 되나요? 이게 바로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주시는 질문인데요. 그에 대한 정답은 올해부터는 정말로 운전자 보험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가입을 해 놓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예전부터 스쿨존 사고는요, 중과실에 해당하기 때문에 특히나 여러분들이 사고를 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한 보상을 운전자 보험을 통해서 받으실 수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특히 올해 민식이법이 시행이 되면서 벌금도 최대 3천만 원으로 정말 크게 대응이 워낙 강력해지다 보니까 지금 이 운전자 보험이 더욱더 조명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보통 한 가정에 차 한 대씩은 다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가 관심을 가질 만한 주제인데요. 전문가님께 몇 가지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도 뭐 예전에 형사합의 지원금 이런 걸 내가 보험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이런 분들도 운전자 보험을 추가로 더 가입을 해야 되는 걸까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형사합의금은 이제 아까 제가 강의에서 얘기했을 때 정액형 지급이에요. 지금 현재 운전자 담보는 실제로 합의본 금액이 나가지만 형사합의금은 정액형으로 나갈 수 있거든요. 근데 다만 형사합의금의 단점은 중상해 사고가 안 돼요. 중과실 사고에 대해서만 되고 중상해에 대해서는 보상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형사합의금 담보만 갖고 있으면 형사합의금 조금 불안하죠. 왜냐하면 중상해 의식불명 상태가 오는 경우나 사망하게 되는 경우에는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래서 형사합의금 담보를 갖고 계신 분들은 중상해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이란 담보가 있습니다. 그거를 추가로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아니면 예전에 형사비금 지원금을 갖고 계신 분들은 한도가 5천만 원까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최고 1억까지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기존 거 놔두고 실제 합의본 금액으로 나가는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에는 중상해도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추가로 그거를 더 보완을 하셔도 저는 나쁘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런 형사 합의 보상은요, 일단 정액 보상이고요. 중상해에 대한 보상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통사고를 냈을 때 좀 걱정이 크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추가로 한번 가입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은요, 교통사고가 딱 발생을 했을 때요, 운전자 보험을 이제 자동차 보험 물론이고 두 가지 모두 준비를 했을 때 중복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는 거는 아니고요.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은 서로 해주는 성질이 다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운전자 보험 가입하시는 분들은 보통 이제 전화가 많이 와요. 왜냐면 내가 이래서 사고가 났는데 내가 들어놓은 운전자 보험에서 뭐가 나와요? 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경우는 뭐냐면 내가 가입한 담보도 잘 모르시지만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의 그 성질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내가 단순하게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다. 그거는 자동차 보험에서 처리를 다 해주는 겁니다. 운전자 담보에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뭐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이라든가 변호사 선임 비용 아니면 벌금. 그런데 이런 담보 외에도 뭐 부상치료비라든가 아니면 입원 일당이라든가 수술비 이런 담보들이 구성이 돼 있거든요. 만약에 이런 보험 담보들을 같이 구성을 하셨다면 내가 자동차 사고가 나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하면 운전자 보험에서도 보상이 되겠지만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변호사 선임 비용, 벌금 이 정도 담보로 구성되어 있으신 분들은 단순하게 공소권이 없는 사고에서는 보상이 나갈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운전하시고 모든 거는 이제 담당자한테 연결을 하셔서 항상 궁금하신 부분 물어보시면 가장 빠른 정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게 두 가지는 아예 역할이 다릅니다. 일단 자동차 보험은요, 사고 자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고요. 운전자 보험은 내가 사고를 냈을 때 뭐 벌금이나 합의금 그리고 변호사 선임 비용 등 이런 비용들에 대해서 운전자 보험에서 여러분들께 보장을 주는 거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을 위한 보험은 운전자 보험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두 가지를 모두 함께 준비해 보실 필요가 있겠네요. 오늘은 김정철 전문가님과 라이플랜 A 강의 시간 함께했고요. 여러분들 운전을 하다 보면 정말 크고 작은 사고를 한 번이라도 겪지 않으신 분들을 찾기가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정말 그때 깨달으셨을 테지만 교통사고에 있어서는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언제든지 내가 가해자가 되어버릴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운전 시 주의가 가장 필수겠지만은 이럴 때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운전자 보험, 자동차 보험 있으신 분들도 꼭 추가로 가입해 보시면 좋겠고요. 출퇴근길에 잠깐이라도 운전을 하시거나 특히나 운전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이제 민식이법이 시행이 되면서 정말 벌금이 굉장히 커진 만큼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대비를 할 수 있는 보험을 한번 준비해 보시면 좋겠고요. 운전자 보험을 비롯해서 내가 이 보험에 고민이 있으시거나 새로 보험 가입을 하는데 궁금증 있으신 많은 분들도 전화, 문자 연락 주시면 저희가 꼼꼼하게 상담 도움 드릴게요. 그럼 오늘 강의 내용 정리해 드리고요. 상담 시간 이어갈게요. 잠시만요.
네, 보험 플랜 119 이어지는 순서는 톡톡 보험 처방전입니다. 시청자분들의 다양한 보험 관련된 고민을 저희가 1대1로 세세하게 상담 도움 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 사연 한번 화면 통해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50대 중반 주부입니다. 3년 전에 고혈압 진단을 받았는데요. 그 후 보험에 대한 급격한 관심과 필요성을 느끼게 됐어요. 그러던 중에 엘사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게 됐는데요. 암 진단 시에 1억 원을 준다는 내용에 바로 가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몇 가지 보험을 추가로 더 가입하고 있던 중에 실손보험에는 제가 따로 가입해 놓은 상품이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용기 내어 연락드립니다. 제가 가입한 보험 상품들이 정말 괜찮은지, 그리고 추가로 필요한 보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제대로 된 전문가에게 검증을 받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자, 이렇게 50대 중반 여성분께서 연락을 주셨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가입한 보험이 정말 제대로 가입이 돼 있는지 궁금들 하시는데, 오늘은 제대로 된 전문가 모시고 한번 그 해결책을 찾아볼게요. 민정 전문가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전문가님, 이분은요, 보험에 아예 관심이 없으신 분은 아닌 것 같아요. 네. 뭐 전화를 받고도 가입하시고 여기저기서 보험을 가입은 해주셨는데 정말 잘 가입한 건지는 좀 의문을 두시고 지금 연락을 주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우선은 이제 이분이 보험 개수가 좀 여러 개가 됐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보험이 아예 없다가 예. 고혈압 진단을 받고 그다음에 이제 음식점에서 이제 일을 오래 하시다 보니까 예. 여기저기 뭐 어깨나 허리나 뭐 무릎이 좀 결리고 쑤시고 이러다 보니까 예. 본인의 건강에 대해서 좀 많은 관심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가 그동안 보험을 너무 가입하지 않은 게 아닌가. 예. 그런데 이제 주변에 보험에 대해서 잘 아시거나 혹은 보험업에 종사하는 분은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고민을 하고 있던 차에 전화 한 통을 받게 되는데,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님 분들 중에도 한 50대 이상이신 분들은 전화를 좀 많이 받으실 거예요. 그러면 뭐 예. 물론 개중에는 이제 이렇게 그냥 끊어버리시는 분도 있지만, 또 관심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 얘기를 또 끝까지 들어보시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대부분 그렇게 전화가 걸려오는 보험 상품의 경우는 일단 특징이 가격이 좀 저렴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게 전화상이고 또 이게 뭐 어떤 내가 직접 자필 서명을 한다든가 이런 절차 없이 전화 녹취만으로 계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생각보다 간편하다는 생각도 들고요. 예. 그다음에 가격이 또 워낙 저렴하고 그리고 대부분 짧은 시간 내에 통화를 하려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보험의 장점만을 전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정확하게 된 뭐 어떤 비교 분석 없이 그냥 가입하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분도 이제 그렇게 해서 여러 개의 보험을 가입하게 되셨고요. 우선은 이제 화면에서 한번 이분이 가입한 보험을 한번 제가 보여드리면서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우선 이분은 아까 첫 번째로 처음 보험 그 가입을 권유받았을 때의 보험료가 34,000원이었다고 해요. 34,000원이면 내가 보험이 한 개도 없는데 가입을 해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그 34,000원만 내가 월에 34,000원만 납입을 하면 암 진단금을 1억 원을 준다는 말. 그러니까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통화를 했지만 기억에 남는 거는 그 정도밖에 없었다고 해요. 사실은. 하실만한데요. 내가 네. 34,000원을 내고 암에 걸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렇죠. 1억 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은 저도 가입을 할 수도 있을 그렇죠. 것 같아요. 그 전에 만약에 기존 보험이 있었더라면 이건 너무 싸서 뭔가 이상한데라는 생각을 하셨겠지만, 이분 아예 보험이 없으셨기 때문에 관심 자체가 없으셨기 때문에 너무 싸다. 근데 이제 보통 그렇게 전화를 받게 되면 뭔가 이벤트성, 굉장히 좋은 기회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기 때문에 내가 뭔가 좋은 기회에 전화를 받은 거구나라고만 생각을 하셨다고 해요. 근데 보시다시피 실제로 암 진단금은 3천만 원이었어요. 3천만 원이었고 고해감 진단금이 1억 원이었다는 건데요. 여기서 얘기하는 고해감은 식도암, 췌장암, 뭐 백혈병과 같은 아주 굉장히 큰 암들 몇 가지에 대해서만 1억 원이 지급이 되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예를 들면 위암이라든지 간암이라든지 이런 암들에 대해서는 3천만 원만 지급되는 그런 보험이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그냥 암 진단금이 1억 원이 돼 있는 줄 알고 그렇게 가입을 하셨고요. 그리고 나서 1년 있다가 또 전화를 받으세요. 근데 그때 전화를 받을 때는 이미 내가 가입한 보험사에서 온 전화이기 때문에 사실은 경계심이 더 풀어져 있는 상태로 전화를 받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기존에 가입된 보험에 대해서 처음에 초반에 이제 좀 설명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 보험에 대해서 관리를 해주려고 전화했나 보다. 그러면서 전화를 받게 되는데 어떤 또 권유를 받냐 하면 작년보다 더 저렴한 가격에 똑같이 보장이 2배로 늘어난다.
아, 더 좋은 보험이 나왔다. 네. 그러니까 예. 나는 나이가 한 살 더 들었는데 보험료는 더 싸졌고 보장은 2배로 늘어나니까 29,000원이었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더 5,000원이나 더 싸졌네. 그러면 나는 암 진단 시에 2억을 받을 수 있는 거네라는 생각에 또 가입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아이고, 예. 거기엔 어떤 함정이 있냐면 여기 화면에 한번 보시면 뇌출혈 진단비, 급성심근경색 진단비 등등이 더 있었어요, 처음에는. 예. 두 번째는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렴해진 거고요. 그다음에 똑같이 늘어났기 때문에 암 진단금이 2억이 된 것이 아니고 암 진단금은 6천만 원, 고해감 진단금이 2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이분이 생각한 보장과는 전혀 내용이 큰 차이가 있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네요. 그 이후에 또 한 6개월, 7개월 정도 있다가 상해보험, 그러니까 건강보험이라는 이름의 상해보험을 또 가입을 하시는데요.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깨, 뭐 허리 이런 곳이 좀 쑤시고 결리다 보니까 내가 혹시나 나중에 나이 들어서 그런 쪽에 또 보상을 받지 않을까 해서 또 가입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런 거는 지금 현재 아프신 그 허리나 어깨 부위는 이 보험으로 보장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다쳤을 때입니다. 뭐 예를 들면 내가 운동하다가 넘어졌을 때, 길을 가다 넘어졌을 때, 교통사고가 났을 때 그때 보장을 받는 거지 이미 예를 들어서 내가 예전부터 허리가 만성적으로 아팠다라고 하면 그거는 다친 게 아니기 때문에 질병 코드를 받으세요. 그러니까 예. 여기에 있는 걸로는 또 그거는 보장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는 또 목적과 어긋나는 그런 보험을 엘사에만 이렇게 3가지 보험을 가입하게 됐고 예. 또 하나는 여기 화면 위에 보시면 15년 납, 15년 만기, 그러니까 15년 갱신 보험이에요. 그럼 이분이 지금 55세시기 때문에 70세에 갱신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러면 15년 후에 갱신되는 건 금액이 아마 굉장히 클 겁니다. 누구도 얼마가 된다라고 예측할 수는 없지만 예. 굉장히 금액이 클 거고요. 이 보험을 아마 15년 뒤에는 유지를 못 하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너무 많이 올라서요? 그렇죠. 그런데 70세가 됐을 때 과연 이 보험을 해지할 수 있을까? 너무 아까울 것 그렇죠. 같아요. 아깝기도 하고 또 그때 되면 건강은 더 안 좋아져 있을 예. 것이고요. 굉장히 많이 고민이 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70세에 그런 보험을 또 새로 들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그러네요. 굉장히 여러 가지 고민이 생길 것이고 이분 같은 경우는 월에 내가 3만 원, 2만 원 이렇게 가입을 했지 몇 년을 내고 몇 년에 끝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전혀 관심을 둘 수가 없었다고 해요. 당장이 눈앞에 보험료만 보시고 가입을 그렇습니다. 하신 것 같고 우리가 증권을 열어놓고 있어도 전문가가 없으시면은 그걸 보고도 잘 모르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전화를 통해서 들으면 더 보험료에만 혹해서 이렇게 가입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네요. 그렇죠. 우리가 전화를 굉장히 예. 조용한 상태에서 집중하면서만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일하면서 혹은 주변 거리에서 예. 바쁘게 전화를 받으실 수도 있는 거고 또 이제 보험에 대한 어떤 일반적인 지식이 또 없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을 수 있어요. 예. 그런 경우에는 장점만 설명하게 되는 그 보험에 혹할 수 있는 그런 예. 부분들이 너무 많고요. 이분이 또 하나의 보험을 더 가입을 했는데 이거는 본인이 TV를 보고 전화를 이번엔 해서 TV를 보시고 그렇죠. 예. TV 보시면 뭐 홈쇼핑도 있고 광고도 있고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짧은 시간 안에 이 보험에 대한 설명을 전달해야 되다 보니까 대부분 단점은 굉장히 빠르게 지나가서 잘 들을 수가 없어요. 맞아요. TV에서 보면은요, 장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소리로 이제 그렇죠. 강조를 해주시는데 그렇죠. 굉장히 빠르게 지나가는 부분은 저도 네. 못 듣고 흘려 듣게 되더라고요. 사실은 제가 들어도 예. 사실은 귀에 잘 들어오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말씀을 하시거나 아니면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는 부분들이 예.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는 이 보험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다고 하냐면요. 이 보험은 보장도 되지만 나중에 돈도 일부 환급된다라는 분. 그러니까 저축도 되네? 라는 예. 생각으로 가입을 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가입하신 이 보험들이 전부 다 요즘 대세인 무해지 보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왼쪽에 보시는 암보험과 지금 상해보험이 섞여 있는데요. 왼쪽에 보시는 게 암보험입니다. 이 보험은 요 정도 보장이면 한 3만 원에서 3만 5천 원 정도면 가입이 되는 보험이에요. 무해지 예. 보험이었다면. 예. 그런데 이건 무해지 보험이 아니기 때문에 요 가격만 하더라도 한 4만 5천 원에서 5만 원 정도의 가격이 돼요. 그런데 실제 이 암보험의 가격은 6만 9천 원, 그러니까 7만 원 정도 되는데요. 2배가 되네요. 그렇죠. 그 이유는 나중에 돌려줘야 될 재원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3만 원만 내고 보장만 받고 끝나는 보험과 7만 원을 내고, 그러니까 4만 원을 더 내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만기가 됐을 때 일부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잘 생각을 해보시면 이분은 4만 원씩을 더 내서 총 1,000만 원 정도를 더 내게 됩니다. 나중에 돌려받기 위해서요. 예. 그러면 다 돌려받는다 하더라도요.
언제 돌려받냐면 80세에 돌려받는 거예요. 그때 가서 돌려받으면 그 돈이 아닐 것 같은데요. 그렇죠. 지금 1,000만 원과 25년 뒤에 1,000만 원은 네. 가치가 굉장히 많이 다를 겁니다. 우리가 25년 전을 생각하면 IMF가 일어나기도 전인 1995년이에요. 그쵸. 그때 1,000만 원과 지금 1,000만 원은 가치가 다르듯이 완전히 다르죠.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차라리 그러면 그 정도 차액인 4만 원을 다른 복리저축에 저축을 한다라고 하면 1,000만 원보다 더 많은 이자를 받을 수가 있겠죠. 네, 그러네요. 이렇게 가입된 보험들을 보니까 정말 오늘 연락을 너무 잘 주셨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분도 안보장이 1억 원이라고 가입을 하셨는데 고액감이 1억 원이었잖아요. 그렇죠. 이걸 보니까 정말 그 범위가 중요한 것 같은데 저희가 보장의 범위도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우선 그 전에 한 가지 가장 큰 문제점은 네, 어떤 뭐였냐면요. 건가요? 이게 전화를 받고 가입을 한 보험이다 보니까 네. 고지가 안 돼 있었던 거예요. 아, 어떤 거지요? 고혈압이라든지 또는 내가 어깨나 뭐 허리 쪽으로 정형외과, 한의원을 찾았던 예. 그런 병원 기록에 대한 고지가 전혀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고지 의무 위반이죠. 아, 각 보험사도 의무가 있고 예. 그 보험을 판매하는 설계사도 의무가 있고 고객도 당연히 의무가 있는데요. 예. 이분은 고혈압 고지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렇기 예. 때문에 이런 경우라면은 보장을 제대로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내가 만약에 암에 노출이 됐다 하더라도 이 보험에 고혈압 고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상할 수 없다라고 보험사가 얘기를 하게 되면 암과 고혈압이 관계가 없음을 밝혀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그 밝힐 의무는 고객에게 있어요. 그러면 그때 가서 보험료를 다 내고 나서 그때 고지 의무 위반이다. 이래서 전혀 그렇죠. 보험금을 못 받을 수 있는 그렇죠. 거예요? 보험금을 받지 못하고 네. 뭐 예를 들어 그동안 냈던 돈만 돌려받는다든지 아니면 더 안 좋은 경우는 만약에 고혈압이 있었다면 이 보험에서 이러한 특약은 가입이 안 됐을 것이니까 예. 이 보험은 오래 지나서 우리 보험사가 마음대로 해지는 안 하겠지만 이 보험은 이 특약은 보장할 수 없다. 아. 그래서 사실은 그냥 껍데기뿐인 보험이 되고 냈던 네. 돈조차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이러려고 보험에 가입하신 건 아닐 텐데요. 그렇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암이라는 그런 중대 질환을 겪는다면 굉장히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네, 스트레스를 그렇죠. 받으면 안 돼요. 그런데 내가 가입한 보험에서 보상도 받을 수 없다. 그러면 굉장히 진짜 힘든 그런 시간을 겪으셔야 되거든요. 네. 이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고 해요. 물어보지 않는데 네. 굳이 내가 불리한 얘기를 할 필요가 있나? 그러게요. 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보험사에서 나에게 물어보지 않았으면은 내가 그렇죠. 대답을 하지 않았다. 그렇죠. 이게 변명이 될 수는 없는 건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고지의 의무는 보험 소비자에게 있는 거기 때문에요. 내가 그 전에 아팠던 것들은 전부 다 얘기를 해야 돼요. 예. 예를 들어 우리가 뭐 방을 계약할 때도요. 예. 어떤 방에 어떤 파손된 물건이 있으면 그걸 미리 사진을 아. 찍어 놓는다든지 왜냐하면 이미 파손된 거에 대해서까지 보상을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은 다 고지를 해야 됩니다. 서로 간에. 그렇기 때문에 이분 고지가 안 된 것도 또 하나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할 수가 있었고요. 보장 범위에 대해서 한번 또 말씀을 예. 드리면 이분이 암에 대해서 나는 2억 원 더 이상 준비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많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셨지만 그러니까요. 실제로는 오히려 달랐어요. 고액암만 2억 원이었고요. 일반암은 6천만 원이었던 보험이 있었고 그 뒤에 또 3천만 원을 가입을 하셨죠. 예. 그래도 9천만 원이면 굉장히 크지만 또 여기에도 조금 보장 범위가 빠지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작년부터 유사암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주는 보험들이 많이 나와 있어서 갑상선암에 걸리더라도 뭐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이렇게 받는 보험들도 많이 나와 있었거든요. 그 시기에는.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 5가지의 보험을 가지고 있지만 만약에 갑상선암에 걸리면 900만 원밖에 받을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가장 큰 문제는 유방암과 자궁암입니다. 여성의 경우는 유방암, 자궁암의 빈도수가 굉장히 높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유방암, 자궁암에 노출되었을 경우에는 10%, 어떤 보험은 10%, 어떤 보험은 또 20%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유방암과 자궁암을 받으면 9천만 원도 받지를 못하고요. 예. 약 한 1,500만 원 정도의 보험을 받을 수 있는 걸로 제가 확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여기에 있는 암들은 더 자주 빈번하게 발생하는 그렇죠. 암들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생각한 것보다 뭐 거의 10분의 1 정도밖에 못 그렇죠. 받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겠네요. 갑상선암은 솔직히 이제는 위험한 암이 아니라고 할 수 있으니까 예. 뭐 그렇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유방암이나 자궁암은 달라요. 예. 예. 목숨을 잃는 그런 그쵸. 지경까지 갈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여성들에게서는 굉장히 빈도수가 높아요. 그런데 내가 보험에서 이런 암에 대해서는 덜 받는다라는 부분을 이분은 모르고 계셨어요. 알고 가입했더라면 상관이 예. 없지만 전혀 모르고 가입을 했기 때문에 또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고혈압에 걸리면 진짜로 문제가 되는 건 뇌와 심장이죠. 아, 이대 질환 쪽이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분은
생명보험사에만 모든 보험을 가입하셨기 때문에 뇌출혈까지밖에 보장이 안 돼요. 그래서 예. 지금 제가 이 표를 보여드리는 게 이 표가 이제 좀 한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제가 자주 보여드리지만 이 표는 2005년도 조사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뇌출혈이 8% 정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다 뇌경색, 뇌졸중. 그리고 이 시청자님 본인도 걱정하시는 게 뇌졸중이었어요. 뇌경색하고요. 예. 그런데 이분은 본인이 뇌 쪽에도 한 3천만 원 정도 보장이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셨지만 실질적으로는 뇌출혈에만 보장이 돼 있고 뇌출혈은 뇌 보장 범위에서 8%밖에 되지 않는다. 이 부분을 또 모르고 계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 그런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뇌졸중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두려워하시고 또 그거에 대해서 관리를 하시려고 노력을 하시는데 이분은 생명보험사에만 가입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보장이 되지 않았고 심장 또한 마찬가지죠. 심장도 100%짜리가 아닌 급성심근경색증에만 가입이 되어 있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협심증 같은 경우는 빠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뇌와 심장의 보장 범위가 굉장히 한 10%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보장 범위를 갖고 있고 그리고 사실 이분이 보험을 저렴하기 때문에 가입을 한 게 많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데 5개나 가입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금액이 올라갔어요. 그냥 제대로 된 보험 하나를 가지는 것보다 예. 훨씬 더 보장 그 금액은 늘어났고요. 또 거기에다가 갱신형까지 섞여 있기 때문에 나중에 또 오를 수 있는 위험 부담까지 안고 계시고 또 하나는 두 번째 비갱신형을 가입하셨지만 그건 또 80세 만기예요. 예. 지금 55세의 여성분이 뭐 특별한 일이 없다면 80세를 넘기는 건 당연한 일이거든요.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분은 전화나 또는 뭐 TV나 이런 쪽으로 그냥 저렴한 거 하나 나올 때마다 조금씩 보완을 했다고 생각하셨겠지만 사실은 제대로 된 보완이 되지 않았고요. 젊은 분들 중에도 이런 분들이 있으세요. 보험 설계사를 만나서 설명 듣는 자체가 귀찮아서 예. 그냥 홈페이지에 가서 가입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면 내가 이 특약 저 특약이 어떤 건지 몰라서 그냥 잘못된 보험을 가입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요. 그래서 이분도 약간 그렇다라는 걸 좀 보실 수가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갱신형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드렸고 가장 마지막으로 이분이 실손이 없으셨다고 하셨잖아요.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있는 분들, 실손 없으시는 분들이 유병자 실손만 그냥 가입을 하시거나 아니면 그냥 실손 자체를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고혈압, 고지혈 두 개 중에 하나만 가지고 있는 분들은 유병자 실손에 가입을 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일반 보험에 약간의 할증만 붙여서 가입을 해도 훨씬 더 보장 범위가 큽니다. 유병자 실손은 안 되는 것들도 많고 그리고 그 보장되는 퍼센테이지도 굉장히 작아요. 그리고 자기 부담금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당뇨 같으면 모르겠지만 고혈압이나 고지혈 중 하나만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도 충분히 실손보험 가입이 됩니다. 물론 건강하신 분들보다는 조금 어렵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실손보험에 대해서 포기를 하지 마시고 또 실손보험은 그냥 감기 이런 거 걸렸을 때 뭐 몇만 원 나오는 거 아니야? 나 그거 없어도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큰 병, 그리고 의료비가 많이 지출되는 병에 걸릴수록 실손은 꼭 필요해요. 실손보험이 없이 내가 여러 가지 보험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요. 치료비가 한번 발생해서 병원비를 쓰기 시작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돼요. 그걸 막아줄 수 있는 게 유일하게 실손보험입니다. 그러니까 보험의 가장 중심이고 보험에서 지금 현재 가장 필요한 거는 실손보험이기 때문에 이분은 일단 실손보험에 할증이 돼서 원래 이분과 거의 비슷한 연배 분들이라면 한 3만 원, 4만 원 사이의 실손이었겠지만 이분은 할증이 붙어서 약 10,000원 정도 할증이 붙었어요. 그래도 유병자 실손보단 저렴하고 보장 범위나 이런 것들이 훨씬 크기 때문에 실손보험을 꼭 가입해 두시는 것이 좋고 그다음에 그런 갱신형 그런 보험들을 다 정리를 하시고 무해지 간편보험에 가입을 하게 되면 가격도 훨씬 더 저렴하고요. 보장 범위는 커지고 보장되는 것들이 넓어요. 물론 암 진단금은 조금 줄었지만요. 유방암이나 자궁암 어떤 암에 관계없이 그냥 일반암 모두 다 3천만 원 주는 보험. 그리고 그다음에 암 수술비와 암 입원비가 아까는 없었거든요. 암 수술비, 암 입원비도 추가가 됐고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이 아니라 뇌혈관 질환 진단비,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이렇게 다 가입이 되고 여러 가지 수술비 등도 포함을 해서 가입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입을 해두시면 내가 암에 대해서는 조금 줄었지만 나머지 보장 범위 왜냐하면 내가 어떤 병에 걸릴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쪽 질병에 대해서만 너무 크게 가져가시는 것보다는
이런저런 병에 혹시라도 노출됐을 때 그것들에 대해서 조금씩이나마 경제적으로 손해를 메꿀 수 있도록, 또 가장 중요한 건 실손보험이 가입됐기 때문에 치료비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다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보험들은 다 정리를 하고, 고지사항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갱신형인 것들 본인의 목적과 맞지 않았기 때문에 다 정리를 하셨고, 그다음에 실손보험과 무해지 간편건강보험으로 원래 17만 원 조금 넘게 내시던 보험료에서 16만 8천 원으로, 보험료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훨씬 더 보장범위나 이런 것들이 쓰임새가 있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전화나 TV를 보시고 5건이나 준비해 주셨지만 저축의 개념으로 가입해 놓은 보험도 문제였고 보장의 범위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 정리를 하면서 유사한 보장 범위와 2대 질환의 보장 범위를 정말 유리하게 바꿔드렸어요. 저는 민지웅 전문가님과 톡톡 보험 처방전 시간 함께했고요. 내 보험도 고민 있으신 모든 분들 전화 문자 연락 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상세하게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 부탁드리고요. 저희 보험 플랜 119 더욱더 여러분들께 도움되는 보험 정보 들고 찾아뵙도록 할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